정말 이상했어요. 결혼 8년차 별달은 큰 싸움 없이 살아왔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집 안구석구석에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창밖을 보니 아무도 없었는데도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 빨래를 개고 있을 때조차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는 듯한 그 묘한 느낌. 그게 착각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저는 인천에 사는 37살 정미영입니다. 행정직으로 일하고 있고 결혼한 지 벌써 8년이 됐네요. 남편은 2살 연상의 한준석 씨 중견 건설사에서 기술팀장을 하고 있어요. 조용하고 묵묵한 성격이지만 늘 따뜻한 말투로 저를 배려해주는 사람이죠. 그런 그와의 결혼은 처음엔 꽤 평온했어요. 특히나 우리는 결혼 초부터 따로 나와 살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시댁 스트레스는 덜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건 저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인 한경자 여사님 올해 67, 그리고 남편의 누나인 지은 언니는 43. 두 분 모두 저와 한 집에 살지는 않지만 신기하게도 우리 집안일에 대해 아주 잘 알고 계세요. 마치 벽에 귀라도 달린 듯 제가 뭘 했는지, 어떤 반찬을 했는지, 집이 어떤 상태인지 너무나도 세세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파트 비밀번호가 바뀌지 않았다는 걸 깨닫고 나서야 알았어요. 둘이 우리 집에 몰래 들른 적이 있었던 거예요. 애 키우느라 힘들 텐데 잠깐 들러봤어. 시어머니는 그렇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 속엔 내가 얼마나 게으른지 보러 왔다는 뉘앙스가 가득했어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시어머니와 지은 언니가 갑자기 들이닥쳤어요. 저는 재빨리 아이 간식을 치우고 부엌으로 달려가 물을 끓이고 있었죠.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시어머니의 시선은 현관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어머, 이게 뭐니? 신발이 왜 이렇게 흐트러져 있어? 요즘 사람들은 정리도 안 해.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했어요. 지은 언니는 옆에서 코웃음을 치며 말했죠. 어우, 미영씨, 신발장 좀 닫아놔요. 냄새가 집안으로 퍼지잖아요. 그 말에 얼굴이 확 붉어졌어요. 그저 몇 분 전까지 아이가 혼자 신발을 벗다 말아놓은 걸 정리하지 못한 제 탓이었죠. 하지만 그날따라 그런 지적이 가슴 깊이 박혔어요. 괜찮다고 넘기기엔 자존심이 너무 아팠어요. 시어머니는 집안을 둘러보다 말없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상단 칸에 넣어둔 나물 반찬을 꺼내더니 조용히 한숨을 쉬셨어요. 우리 준석이는 원래 고기 좋아하는 아이였는데 요즘은 풀만 먹고 사나 보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지은 언니도 한마디 거들며 몸매 관리하시나 봐요, 옳게? 남편도 같이 다이어트 중인가요? 라고 웃으며 말했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해도 되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 한쪽에서는 참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선 이게 진짜 가족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죠. 그날 밤 아이를 재운 뒤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했어요. 오빠 혹시 우리 집에 언니랑 어머님이 자주 오는 이유 알아? 그는 살짝 당황한 듯 눈을 깜빡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영아, 사실은 엄마가 우리 집 비밀번호를 예전부터 알고 계셨던 것 같아. 나도 최근에야 알았어.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분노보다도 더 깊은 감정, 바로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이 집은 우리 둘만의 공간이라고 믿었던 내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남편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미안해. 지금이라도 바꿀게. 네가 불편했다면 내가 지켜줄게.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남편은 늘 큰 소리 내지 않지만 그 한마디로 충분히 저를 위로했어요. 다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걸. 이 작은 균열이 앞으로 얼마나 큰 지진으로 번질지 아직은 아무도 몰랐어요. 주말 저녁 미영은 장을 보고 돌아오자마자 부엌으로 향했다. 마트에서 사온 재료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그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저녁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온다고 했기 때문이다. 남편 준석은 가족끼리 밥 한 끼 먹는 거잖아. 너무 부담 갖지 마, 라고 말했지만 미영에겐 그 한 끼가 매번 가시방석이었다. 그래도 오늘은 조금 더 정성스럽게 해보자. 미영은 소고기 장조림, 된장찌개, 미역 줄기볶음, 고등어 조림까지 총 5가지 반찬을 준비했다. 땀이 송글송글 맺힌 얼굴로 식탁을 차리던 찰나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왔구나.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시어머니 경자 여사는 부엌 쪽을 흘끗 바라보더니 말없이 냉장고로 향했다. 문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며 무심한 듯 한마디 던졌다. 요즘은 냉장고가 좀 휑하네. 예전엔 우리 준석이 반찬이 넘쳐넣었는데? 지은 언니는 식탁에 앉아 젓가락을 들며 툭 내뱉었다. 이거 다 미영 씨가 한 거예요. 건강식 위주네. 다이어트 중인가 봐요. 미영은 얼굴이 굳어가는 걸 느꼈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다. 요즘 남편이 소화가 안 된다고 해서요. 기름진 건 줄이고 있어요. 그때 준석이 들어와 자리에 앉으며 자연스럽게 미영의 편에 섰다. 엄마, 누나, 미영이가 진짜 고생해서 준비한 거예요. 요즘은 고기보다 이렇게 건강한 반찬이 좋다니까요. 경자 여사는 말없이 입을 다물었지만 지은 언니는 여전히 웃으며 말끝을 흘렸다. 그래도 좀 맛없으면 속상하지 않겠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오는데. 그 순간 미영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말을 꺼내기도 전에 준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누나, 그런 말 좀 자제해요. 미영이 요즘 회사 일도 바쁘고 집안일도 혼자 다 하잖아요. 나도 도와야 하는데 못 도와서 미안할 정도라고요.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그 말에 식탁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경자 여사는 곧 입꼬리를 내리며 조용히 말했다. 결혼하고 나면 다들 변하긴 하더라. 옛날엔 내 말도 잘 듣던 아들이었는데. 지은 언니가 다시 거들며 말했다. 그래도 엄마 말은 들어야지. 엄마가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와이프 말만 듣는 건 좀 서운하죠. 준석은 조용히 밥그릇을 내려놓았다. 그의 손이 미영의 손을 스치며 눈을 맞췄다. 엄마, 누나. 미영이는 내 인생의 반쪽이에요. 엄마와 누나는 내 피부티고 미영은 내 선택이자 동반자예요. 누가 옳고 그른 걸 따지기 전에 서로를 존중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경자 여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은 언니는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간 채 조용히 밥을 뜨기 시작했다. 그날 밤 미영은 남편과 함께 설거지를 하며 작게 속삭였다. 고마워요. 오늘 정말 힘들었어요. 준석은 말없이 미영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이 그녀의 굳어있던 마음을 천천히 녹이기 시작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비난이 멈춘 듯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와 지은 언니의 방문은 점점 더 잦아졌다. 아무 예고도 없이 주말 아침이든 평일 저녁이든 문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보면 미영은 다 매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들은 우리 손주 보고 싶어서 왔지 다른 뜻은 없어 라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언제나 뾰족한 바늘 같은 시선이 숨겨져 있었다. 어느 날 미영이 퇴근하고 아이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문을 열자 예상대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들어섰다. 밥은 뭐 해놨어? 시어머니가 부엌을 향해 고개를 들이밀며 말했다. 오늘은 생선구이와 된장찌개 했어요. 생선 비린내 나겠네. 요즘엔 황이 잘해야 해. 지은 언니는 현관 옆 신발장을 보며 말했다. 애가 있는 집 치고는 좀 어수선하네. 올케 청소기는 돌렸어요. 미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은 이미 뒤집힌 상태였다. 그날따라 아이가 울음을 터뜨려 더 정신이 없었고 바쁜 업무로 겨우 저녁을 준비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반응을 보이면 더 크게 몰아붙일 것을 알기에 미영은 그저 웃으며 조금 전에 마무리했어요 라고 대답했다. 며칠 후 시댁의 중요한 제사가 다가왔다. 준석의 아버지 기일이었다. 시어머니는 전화로 말했다. 이번 제사 준비는 네가 다 맡아서 해라. 이젠 우리도 나이가 있어서 힘들다. 정리하고 음식도 네가 도맡아서 하렴. 그래야 재수씨답지. 미영은 당황했지만 차분히 말했다. 어머니, 저희 아이 어린이집 일정도 있고 회사도 중요한 프로젝트 중이에요. 음식은 제가 맡긴 하겠지만 하루 이틀 전부터 시댁에 머무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필요한 건 다 사서 보내드리고 요리는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뭐라고 시댁끼리 우선이지 네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 남의 집 귀한 자식 데려다 놓고 어머니 말 한마디에 토를 다네. 지은 언니의 목소리도 뒤따랐다. 진짜 옳게 자기 일만 생각하네.
엄마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그래도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행동해야지. 회사 핑계는 이제 그만 좀 대요. 그 순간 미영의 인내심은 바닥을 쳤다. 차가운 말투로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언니, 저희가 사는 이 집 말이에요. 사실 이 집 제 명의예요. 준석 씨가 결혼할 때 제안해서 제 이름으로 등록한 거예요. 순간 두 사람은 말을 잃었다. 경자 여사는 얼어붙은 듯 손에 들고 있던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고 지은 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소리쳤다. 무세훈 말이야, 이 집은 준석이가 산 집이잖아. 그럼 너는 그냥 이름만 올린 거야. 미영은 서랍에서 등기부 등본을 꺼내 조용히 보여주며 말했다. 아니요. 이 집은 온전히 제 명의입니다. 남편은 엄마와 언니가 제게 어떻게 대할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를 지킬 수단을 마련해 준 거죠. 그 말에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달싹였다.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아들이 이런... 지은 언니는 주먹을 불끈 쥐며 부엌 식탁을 쾅 내리쳤다. 잊었다. 네온, 대체 뭐길래 우리 집을 쥐고 흔드는 거야. 우리 집 귀한 아들 데려다 놓고 이렇게 고개를 빳빳하시 세워.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퇴근하고 들어오던 준석이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조용히 걸어와 미영의 옆에 섰다. 미영의 손을 꼭 잡은 그의 손엔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엄마 누나,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왜 자꾸 이런 갈등을 만드세요? 경자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도 이 여자 편이야. 내 어머니가 이 집에 들어오면 이렇게 대접받아야 하니. 준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어머니, 이 집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지 않아요. 단지 저희 부부의 삶을 존중해 주세요. 순간 거실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했다. 한마디 한마디가 바닥에 떨어지며 마치 유리처럼 깨져나갔다. 준석은 미영의 손을 꼭 쥔 채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도 단념과 결심이 담겨 있었다. 엄마 누나, 지금까지 저는 많이 참았습니다. 두 분께서 우리 집에 와서 미영이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할 때마다 저는 그저 분위기를 지키려고 침묵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경자 여사는 아들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다. 그럼 이젠 네 안에 편만 들겠다는 거냐? 엄마를 버리겠다는 거야. 준석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아니요, 엄마를 버릴 수는 없어요. 엄마는 제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제가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할 뿐이에요. 하지만 그는 말을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다. 하지만 미영이는 제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저와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예요. 그녀가 이렇게까지 노력하며 가정을 지키고 있는데 왜 엄마와 누나는 그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건가요? 지은 언니는 어이없다는 듯 혀를 찼다. 봐, 엄마. 내가 뭘 했어. 올케가 자기 이름으로 집을 사게 하더니 결국 이렇게 기세등등하잖아. 여자 하나 잘못 들이면 집안이 다 망해. 그 말에 미영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은 언니, 저는 이 집을 지키려고 애써왔어요. 매번 방문하실 때마다 따뜻하게 맞이했고 음식도 정성껏 준비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 항상 비난과 오해뿐이었죠. 제가 뭘 그리 잘못했나요? 그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준석은 그녀의 말을 조용히 받쳐주듯 덧붙였다. 미영이는 단순히 우리 집 며느리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일원이에요. 그녀를 내치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아내를 지키지 못한 남편으로서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경자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 눈빛은 복잡했다. 자존심, 배신감, 당황스러움이 한꺼번에 얽힌 표정이었다. 그때 미영은 조용히 준석의 팔을 잡았다. 눈빛으로 괜찮아요. 이제 그만해요. 라고 전하고 있었다. 하지만 준석은 흔들리지 않았다. 엄마, 이 집은 더 이상 감정 싸움의 전장이 아니에요. 여긴 미영과 제가 함께 웃고 아이를 키우고 우리만의 삶을 쌓아가는 공간이에요. 만약 엄마와 누나가 그걸 존중할 수 없다면 자주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말에 지은 언니는 벌떡 일어나며 외치었다. 그래, 올케. 한번 두고 보자. 네가 얼마나 오래 우리 집 아들 붙잡아둘 수 있나. 그리고 그녀는 핸드백을 움켜쥐고 현관문을 벌컥 열었다. 경자 여사도 조용히 따라 일어났다. 문을 나서기 직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뒤돌아보며 말했다. 넌 아직도 이 집이 내 것이라 믿고 있겠지. 하지만 피는 못 속여.
준석이는 결국 가족을 선택하게 될 거야. 그 말에 미영은 조용히 대답했다. 어머니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준석 씨는 이미 선택하셨어요. 현관문이 닫히자 거실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다. 준석은 고개를 숙인 채 깊은 숨을 내쉬었다. 미영은 그 옆으로 다가가 조용히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뒤에도 죄송해요. 오빠도 힘들었죠. 그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너무 늦게 말했지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뒤로 숨지 않을게. 그날 밤 미영은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다. 비록 가족 간의 갈등은 그대로였지만 마음 한구석엔 작은 평온이 자리 잡았다.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집이라는 공간이 이제 진짜 의미로 그녀의 편이 되어준 듯한 밤이었다. 며칠 동안 미영의 집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현관벨은 울리지 않았고 휴대폰에도 시어머니나 시누이의 연락은 오지 않았다. 미영은 그 조용함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다. 매일 반복되던 긴장과 대비가 사라지자 마치 허공에 붕 뜬 듯한 기분이 들었다. 아침이면 남편 준석은 평소처럼 따뜻한 커피를 내주었고 아이는 유치원에 가기 전 미영에게 꼭 안기며 엄마 사랑해요 라고 속삭였다. 거실 창문 너머로 비치는 햇살도 유난히 포근하게 느껴졌다.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이었지만 그 속엔 오랜 시간 갈망해온 평화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미영은 그 평화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을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다. 어느 저녁 미영은 식탁에 앉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렇게 평온할 수 있었는데 왜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고생해야 했을까? 준석은 옆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와 누나, 그분들도 나름의 입장이 있겠지. 하지만 그걸 강요하면 결국 서로 다칠 수밖에 없어. 그 말에 미영은 조용히 물었다. 그럼 후회하지 않아? 그렇게 말한 거. 준석은 눈을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후회는커녕 이제야 남편으로서 제자리로 돌아온 기분이야. 그 말에 미영은 눈물이 핑 돌았다. 남편의 말은 마치 오래도록 외면받던 마음 한 조각을 따스하게 감싸 안아주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유치원에서 돌아온 아이가 말했다. 오늘 할머니가 유치원 앞에 왔었어. 그 말에 미영은 깜짝 놀랐다. 그래,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그냥 엄마가 밥 잘 해주냐고 물으셨어. 그리고 나중에 집에 놀러 오라고 했어. 미영은 말없이 아이를 안아주었다. 시어머니가 연락을 끊는 듯 보였지만 사실은 다른 방식으로 존재를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며칠 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이었다. 마주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믿었던 그 순간 지은 언니와 마주쳤다. 언니는 짐을 내려놓으며 의도적으로 큰 소리로 말했다. 요즘 올케는 살림살이 잘하나 봐요. 얼굴이 아주 편해해 보이네. 주변 사람들이 돌아보자 미영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지은 언니는 가까이 다가와 속삭이듯 말하곤 다시 큰 소리로 마무리했다. 그래, 오래 가지는 못할 거야. 이 집안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거든. 그 말에 미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다시 얼음장 같은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외부는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엔 여전히 잠재된 긴장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날 밤 미영은 오랜만에 혼자 베란다에 나와 바람을 쐬었다. 도심 속 불빛들이 반짝이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다짐했다. 나는 이 집을 지킬 거야. 어떤 말이 오가도 어떤 시선이 날 찔러도 이곳은 내가 선택한 삶이니까. 그리고 바로 그때 준석이 그녀의 뒤에 서서 말없이 담요를 덮어주었다. 따뜻한 온기가 등 뒤로 퍼져나쳤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잠시 하늘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 고요한 순간 미영은 알았다. 지금 이 순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또 한 번 싸워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1월의 어느 날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미영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남편이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남편이 아닌 지은 언니였다. 미영 씨, 미안한데 엄마가 쓰러지셨어. 그 짧은 한마디가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집? 갑자기 화장실에서 넘어진 것 같아. 숨은 쉬시는데 말씀이 없으셔. 미영은 칼을 내려놓고 바로 외투를 걸쳤다. 아이에게 급히 남편이 데리러 올 거라 말하고 택시를 타고 곧장 시누이 집으로 향했다. 창밖은 눈발이 날리고 있었고
마음은 계속 불안하게 요동쳤다. 지은 언니 집에 도착하자마자 거실엔 긴장된 공기가 맴돌고 있었다. 경자 여사는 소파에 누운 채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있었고 옆엔 불안해하는 지은 언니가 앉아 있었다. 병원은 왜 아직 병원 안 가셨어요? 엄마가 움직이기 힘들어 하셔서 기다렸어요. 혼자선 감당이 안 돼서. 미영은 더 말하지 않고 즉시 119에 전화해 구급차를 불렀다. 병원으로 옮긴 후 검사 결과는 가벼운 뇌졸중 초기 증상이었다. 다행히 큰 손상은 없었지만 집중 관찰과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에 모두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병실 의자에 앉아있던 미영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침대 위에 경자 여사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지은 언니는 아이 때문에 먼저 집에 가야 했다며 병실을 나섰다. 혼자 남겨진 병실. 미영은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수많은 날 자신을 힘들게 했던 시어머니를 지금 이토록 정성껏 돌보는 자신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상하다는 감정보다 더 강하게 다가온 건 책임감이었다. 나도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며느리다. 지금은 그 구분보다도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걸 해야겠지. 그날부터 미영은 병실을 지켰다. 아침엔 죽을 끓여 가져가고 낮엔 병실을 정리하고 밤엔 손과 발을 주물러 주었다. 경자 여사는 처음엔 말이 없었지만 눈빛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그날 말했지. 이 집은 내 거라고. 근데 지금 이 자리 엄마 곁엔 나밖에 없잖아. 준석은 그런 미영의 모습을 보며 말없이 뒤에서 도왔다. 아이 돌봄은 전적으로 남편이 맡았고 식사와 생활 준비까지 나서서 하며 이제 내가 당신을 도울 차례야 라고 말하곤 했다.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마주친 간호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며느님이세요. 진짜 효부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정성껏 어르신 돌보는 분 보기 힘들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미영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효부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지만 어쩌면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이 부정하고 싶었던 단어였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지금 그 말이 조금은 따뜻하게 다가왔다. 그리고 마침내 병원 침대에서 눈을 뜬 경자 여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미영아, 너 왜 이렇게까지 하니? 나 그렇게 미운 짓 많이 했는데. 미영은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다. 어머님은 제 남편의 어머니니까요. 그리고 저도 엄마가 있으니까 알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감사한지. 경자 여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작고 조용한 움직임이었지만 그것은 지난 수년간의 냉담함을 깨뜨리는 첫 동의의 표현이었다. 밤이 깊어졌다. 병실은 불이 꺼지고 커튼 사이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복도 조명만이 어둠을 부드럽게 가르고 있었다. 경자 여사는 잠든 듯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고 미영은 창가에 앉아 뜨거운 물이 담긴 텀블러를 손에 쥐고 있었다. 창밖은 여전히 눈이 흩날리고 있었다. 고요한 병원 온몸이 지쳐 있었지만 그녀는 잠이 오지 않았다. 이 낯선 공간에서 어머니라 부르기도 조심스러운 시어머니를 지켜보는 밤. 그 안엔 수많은 생각과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니, 정확히는 알고 있었다. 미움과 오해를 넘어선 책임, 그리고 어쩌면 아주 작고 깊은 연민, 그것이 그녀를 붙들고 있었다. 이틀 전 새벽 3시, 경자 여사가 갑작스레 팔을 붙잡고 통증을 호소하며 신음을 흘렸다. 미영은 놀라 벌떡 일어나 침대 옆으로 달려갔고 긴급 호출 버튼을 눌렀다. 그때 시어머니는 거의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다. 엄마, 가지마. 그 말에 미영은 숨이 멎을 뻔했다. 자신을 늘 강하게만 보였던 시어머니가 자식도 아닌 어린 소녀처럼 엄마를 찾는 순간을 본 것이다.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약하고 투명한 존재인지 그때 처음 실감했다. 그날 이후 미영은 더 이상 의무로서 간병하지 않았다. 대신 마음으로 돌보았다. 그녀는 경자 여사의 손을 더 오래 잡아주었고 하루 3번 약을 건네며 따뜻한 물로 입가를 닦아주었다. 샴푸로 머리를 감겨주며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부드럽게 빗어주었다. 어느 저녁 그녀는 따뜻한 찹쌀죽을 가져왔다.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어 시어머니 입에 가져다 댔고 경자 여사는 묵묵히 받아 먹었다.
그 순간 눈빛이 마주쳤다. 짧았지만 그 안엔 고마움이라는 감정이 어렴풋이 피어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경자 여사는 미영이 이불을 덮어주던 밤 조용히 속삭였다. 미영아! 그 한마디에 미영은 손을 멈춰갔다. 네가 내 곁에 있어줘서 도와서 고맙다. 그 말은 마치 얼어붙은 호수 위로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듯했다. 미영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어머님 아직 몸이 회복 중이시니까 무리하시면 안 돼요. 따뜻하게 주무세요. 그날 밤 경자 여사는 처음으로 미영의 손을 살짝 잡았다. 말없이 조용히. 그 손은 오랫동안 벽이었던 관계를 다리로 바꾸는 시작이 되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라는 틀 안에서 서로를 오해하고 밀어내던 시간. 하지만 이 짧은 병원의 밤들이 그 오랜 틈을 조금씩 메워가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준석은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멈춰섰다. 그의 눈에 살짝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 미영아.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미영은 조용히 대답했다. 우린 가족이니까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 순간 병실 안의 공기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눈부시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햇살처럼 마음과 마음이 천천히 닿아가고 있었다. 퇴원 후 경자 여사는 당분간 준석 부부의 집에서 요양하기로 했다. 병원에서는 회복이 빠르다고 평가했지만 아직은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상태였다. 처음엔 경자 여사 본인이 완강히 거부했다. 나 때문에 애 키우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신세를 지겠니? 하지만 미영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여기선 신세가 아니라 가족이에요. 가족은 서로 기대는 거잖아요. 결국 경자 여사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들어왔다. 처음 며느리 집에서 머무는 그녀는 낯설고 조심스러운 듯 방안을 둘러보다 이불을 가지런히 정리하며 속삭였다. 이 집 참 따뜻하네. 그 말에 미영은 말없이 물을 가져다 놓고 작게 미소 지었다. 며칠 후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왔다. 미영은 된장국을 끓이며 주방에 서 있었고 경자 여사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와 말했다. 미영아, 내가 뭐 도와줄 것 없을까? 그 질문은 그 자체로 기적 같은 일이었다. 언제나 지적하고 비교하던 그녀가 처음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미영은 당황했지만 바로 대답했다. 그럼요, 어머님. 이쪽에서 채소 좀 다듬어 주실래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조용히 재료를 손질했다. 채소 다듬는 소리와 된장국이 끓는 소리만이 부엌을 채우고 있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고요 속에 진심이 스며들고 있었다. 경자 여사는 고추를 썰다 말고 조용히 말했다. 사실 나는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겁이 났어. 미영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경자 여사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내 아들이 나보다 너를 더 믿게 될까봐, 내가 뒤로 밀릴까봐, 그래서 일부러 더 세게 군 거야. 미안했어. 그 말에 미영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이제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이 인정해 주신 것 같아서 그게 더 고마워요. 그날 저녁 식탁은 유난히 따뜻했다. 준석도 아이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경자 여사는 미영이 만든 두부조림을 몇 번이나 더 먹었다. 며칠 후 지은 언니가 집에 찾아왔다.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자 그녀는 평소와는 다른 낯선 표정을 하고 있었다. 미영씨? 아니 미영아. 처음으로 이름을 부를 때 존칭이 없었다. 너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러 왔어. 미영은 놀란 듯 쳐다봤다. 지은 언니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엄마가 아팠을 때 나 솔직히 도망쳤어. 무서웠고 감당할 자신도 없었어. 그런데 너는 그 엄마를 그렇게 정성껏 돌보더라. 나보다 훨씬 더 진심으로.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머리를 긁적이며 쑥스럽게 웃었다. 그래서 인정하려고. 네가 우리 가족이라는 걸.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다. 그 순간 미영의 마음 어딘가가 따뜻하게 풀어졌다. 오랜 시간 차갑게 얼어있던 언니의 말 속에 처음으로 인정이라는 두 글자가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감사해 언니. 그 짧은 말로 오랜 벽 하나가 내려갔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은 예전처럼 날선 시선을 주고받지 않았다. 대신 어색하게라도 함께 웃고 함께 걱정하며 진짜 가족으로 조금씩 변해갔다. 어느 날 경자 여사는 식탁에 앉아 된장국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다. 이 국 참 맛있다. 우리 며느리는 요리도 잘하고 사람 마음도 잘하네.
준석은 그 말을 듣고는 조용히 미영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우리 가족 이제 진짜 한 팀 같아요. 미영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아주 오랜 시간 걸렸지만 마음과 마음이 결국 닿은 것이었다. 봄이 가까워지던 어느 오후 미영은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다. 경자 여사의 생일이었다. 작년만 해도 식사 한 끼를 같이 하기도 버거웠던 관계였는데 올해는 직접 미역을 불리고 다시마 육수를 내며 정성을 쏟고 있었다. 거실에선 준석과 아이가 함께 카드 만들기를 하고 있었고 경자 여사는 부엌 문턱에 기대어 미영의 등을 바라보고 있었다. 미역국 냄새가 참 좋다. 미영은 뒤돌아보며 웃었다. 어머님이 좋아하신다고 해서요. 생일은 미역국 없으면 섭섭하잖아요. 그 말에 경자 여사는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손길로 양파를 다듬기 시작했다. 이젠 내가 도와도 되겠지. 물론이죠. 같이 해요. 부엌가는 고요했지만 마음만은 따뜻하게 데워지는 시간이었다. 식사가 준비되고 세 사람은 함께 생일상을 차렸다. 준석은 케이크를 들고 들어오며 말했다. 엄마 생신 축하해요. 아이도 따라 외쳤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경자 여사는 손등으로 눈가를 닦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런 생일 처음인 것 같다. 그 말에 모두가 잠시 멈춰섰다. 그건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가족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을 축복하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경자 여사는 자신의 방에서 손수 만든 반찬 몇 가지를 도시락에 담고 있었다. 미영이 출근하는 날이라 도시락을 싸주고 싶다고 하셨다. 그 모습에 미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님 이걸 다 네가 병원에서 나 돌봐줄 때 정말 고마웠거든? 그 마음? 이제 조금씩 갚아야지. 그리고 도시락을 건네며 한마디 더 했다. 우리 사이, 이제 서로에게 민폐가 아니라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에 미영은 도시락을 품에 안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어떤 화려한 언어보다도 깊은 울림이었다. 또 다른 날 지은 언니가 집에 들렀다. 이번엔 아이와 함께였다. 예전 같으면 식탁에 앉기 무섭게 뭔가를 지적했겠지만 이번엔 먼저 고개를 숙였다. 미영가 지난번에 아이 아팠을 때 도와줘서 고마웠어. 밤새 옆에 있어줘서 솔직히 너무 미안했고 또 감사했어. 미영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이들이 아플 땐 서로 도와야죠. 우리 이제 좀 친해져도 되지 않을까요? 지은 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미영의 손을 잡았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웃음이 오갔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있었다. 경자 여사는 처음으로 손주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준석은 그것을 영상으로 남기며 속삭였다. 이제 우리 가족 완성된 것 같아. 그 말에 미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가족이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울고 웃고 서로를 인정하는 시간이 쌓여야 완성되는 거죠. 그날 밤 미영은 처음으로 그 집에서 완전히 편안한 잠을 잤다. 누가 찾아올까 두려워 문소리에 놀라는 일도 없었고 냉장고를 열어보며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다. 그 집은 이제 진짜 그녀의 집이 되었고 그 안의 사람들은 비로소 가족이 되어 있었다. 여름이 시작되던 6월 인천시청에서 가족과 공존이라는 이름의 소규모 강연회가 열렸다. 강연자 명단, 마지막에 조용히 적힌 이름, 정미영. 작은 글씨였지만 그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채웠다. 무대에 오른 미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첫 마디를 꺼냈다. 저는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의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관객석에서 경자 여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옆자리에는 준석과 아이 그리고 지은 언니도 앉아 있었다. 처음엔 이 집이 낯설었습니다. 남편과 둘만의 공간이라 생각했지만 어느새 누군가의 시선이 말이 기준이 저를 둘러싸고 있더라고요.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 모든 것과 싸우고 싶었지만 결국 제가 선택한 방법은 마음으로 다가가기였습니다. 인정받기보다 먼저 이해하려고 했고 사랑받기보다 먼저 사랑하려 했습니다. 그 말에 청중 중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중년 여성은 눈가를 훔치고 있었다. 결국 시간이 흘러 그 마음이 닿았고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작게 숨을 들이쉬며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다.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저는 이 과정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녀가 무대를 내려오자 경자 여사가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다. 그 박수는 오래가지 않아 관객 전체로 번져나갔다. 며칠 후 미영은 동네 복지관의 여성 커뮤니티 프로그램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요리 정리, 아이 돌봄 등 작은 일부터 돕기 시작했고 경자 여사도 그 활동에 동참했다. 그녀는 된장찌개와 깨진 무침을 가르치며 동네 주부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지은 언니는 새롭게 취직해 바쁘게 일하면서도 주말마다 미영과 아이들을 위해 반찬을 나눠주곤 했다. 예전에 그녀를 떠올리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이 함께 김밥을 말고 있었다. 아이는 엄마 옆에서 꼬마 김밥을 만들며 웃었고 준석은 카메라를 들고 이 모습을 담고 있었다. 우리 가족 정말 평범한데 그래서 더 좋다. 미영이 말했다. 그래, 큰일 없어도 좋아. 함께 있으니까. 준석이 대답했다. 경자 여사는 말없이 김밥 하나를 미영의 그릇에 올려주며 말했다.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줘서 정말 고맙다. 그 짧은 한마디가 수많은 말보다 더 따뜻했다. 그리고 그 순간 창밖에서 햇살이 살며시 거실로 들어왔다. 오래전엔 문소리에 움찔하던 그 집이 이제는 미소와 웃음이 머무는 집이 되었다. 그날 밤 아이를 재운 후 준석과 함께 베란다에 앉아있던 미영은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젠 더 이상 누가 나를 며느리로만 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난 그 안에 나가 있으니까요. 준석은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당신이 지켜낸 이 집, 정말 자랑스러워. 그 말에 미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 살지 않았다. 오롯이 자신으로서 누군가의 아내이자 엄마 며느리이자 딸로서 그리고 단단한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미영 씨의 이야기가 낯설지 않게 느껴지셨나요? 당신도 누군가의 며느리로 혹은 누군가의 딸로 또는 단지 한 사람으로서 마음속에 수많은 감정을 품고 오늘을 살아내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도 사랑하고 싶지만 쉽지 않은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혼자라고 느끼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아주 평범해서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인생의 일부입니다. 그러니 혹시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으셨다면 혹은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지 하고 기억이 떠오르셨다면 지금 이곳에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겐 또 다른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느끼신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공유해주세요.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고 이야기 또한 퍼질수록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채널이 여러분에게 따뜻한 밤의 친구가 되어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늘 곁에서 말없이 등을 토닥여주는 그런 이야기들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밤도 당신이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